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카페에서 300형하고 이제 기출 천재를 무료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해서 곧 들어갔다 이제 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렸었는데, 근데 뭐 계속 무료일 수는 없겠죠, 사실은. 저도 이제 생활인인데 사실은 이제 현찰 수입이 없은 지가 좀 1년이 넘었어요. 그 소송 관련된,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이 지금 고생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제 천직이 또 여기 강이라 또 지금 이제 청강하러 오신 한 분도 보니까 쌍둥이 동생분이 또 이제 좀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운동하시다가 이제 같이 동생이 또 되시니까 또 이제 또 용기 갖고 좀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여러 과목 중에서 이제 법 과목은 상대적으로는 쉬워요. 사실 영어 국사가 좀 많이 괴롭히죠. 특히 영어. 그래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정해진 커리만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라도 다 90점, 95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남경분들은 그 정도 만족하시죠. 90점, 95점 나오면 뭐 만족하시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백을 맞으려는 그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장수생 돼요. 왜냐면 어쩌다 뭐한 10년에 한 번 나오는 막 이런 것까지 구속 증거를 하게 되면은 괜히 해야 될 양이 너무 드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진행할 최신 기출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법과목이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해마다 문제들이 좀 진화를 하거든요. 사실은 최신 판례도 나오고 또 이제 또 최신 기출의 중요성은 이제 어떤 변화된 트렌드를 좀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양도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여기 잘 보시고, 자 그럼 향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300형 추록이 진행될 거예요. 그게 주로 추진 판례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때 오셔서 같이 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은 이제 원래 저보다 이제 대선배이신 신호진 박사님이 지금 강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6시부터 하게 된 건데, 내일은 그분이 지금 쉬시는 날이라 그래서 내일은 아마 한 3시 정도 시작해고 좀 더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항상 강의하다 보면 예상보다는 강의량이 좀 늘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좀 막 더 설명하고 싶은 강사들의 욕심이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최신 기출을 이제 보기로 할 거고, 향후에는 제 카페를 통해서 아마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해서 떠나시겠지만 주변 후배들한테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부터 해서 차례로 커리를 완성시킬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대신에 이제 더 이상 무료는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도 이제 한번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풀 거는 올해 이제 바로 승진, 전 19년도 승진 이제 문제인데, 1번 주형법정주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에서 판매에 무상으로 수요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주형법정주 위배되지 않는다. 중요한 판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형법정에서 유추해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 쉬워요. 유추해석은 이제 그 두 개의 개념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요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운데 1번은 왜 이게 좀 그래도 중요한 문제냐고 한다면, 사실 판매란 말은 사실 돈 받고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수요는 공짜죠. 원래는 국어적으로는 이제 개념이 달라요, 사실은. 근데 요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특별법들은 보면은 1조가 그 법을 만든 목적이고 2조가 이제 개념을 설명해놔요. 근데 이때 이 약사법에서는 판매하고 가로 열고 무상수요 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한 해석이 된 거예요. 주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타미플루 사건이라고 하는데, 타미플루 혹시 들어봤어요? 예전에 왜 신종플루라는 좀 이제 좀 심한 독감 이런 게 유행할 때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를 듣고 한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걸 막 사들인 거야.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걸 공짜로 나눠준 거고. 왜냐면 이제 직원들이 신종플루 걸리면 이제 그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회사인데 법 위반은 된 거야. 공짜로 주더라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한 거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1번 전통적인 판례인데 중요해요. 다음 2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129조는 이제 뇌물죄예요. 거기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직정에 대해서는
하위 규범의 바로 장관의 고시에 가도록 규정했더라도 주형법정주의 위배되지는 않는다. 맞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법률주의란 말 아시죠? 주형법정주의에서 어떤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미리 법률로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미리 다 법률로 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또 법률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유형이 생기면 커버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제 죄화벌이 되는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좀 정해놓고 그거를 위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구체적 위임이라고 하죠. 요거는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서. 근데 금지되는 건 뭐예요? 위임 중에서. 포괄임. 여기도 운동선수 출신이라 걱정했는데 그래도 좀 잘 돼 있네. 내용이 좀 잘 돼 있어요. 포괄위임은 금지돼요. 포괄위임은 뭐냐면 법률에서는 처벌 안 되는 게 이 명령규칙에서 처벌이 되거나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형량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 위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형법정주의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3번은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페 등에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글을 올린 모양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찬양하는 것도 원래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걸 카페 주인장이나 이런 사람이 삭제를 안 했을 때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느냐? 어떨까? 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소지로 보는 것은 주형법정주의 위배되지 않는다는 틀립니다. 대신에 이런 거를 유형을 뭐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혹시 떠오르는 분? 삭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삭제하지 않았다. 부작위 방조로는 가능하죠. 그때 왜 음란 만화를 삭제 안 했을 때 부작위 방조로 된 적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걸 부작위 방조로 했으면 유죄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그걸 소지로는 못 보겠다라는 거야. 3번이 틀렸고 답이고 4번은 이제 이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방전을 병원에 가서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진단받고 그때 이제 그 의료 관련 법에서는 직접 진찰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뭐 간호사를 시켜서 막 진찰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직접 진찰이라는 말에 전화 진찰 또는 화상 통화로 하는 거 요거는 직접 진찰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떨까? 예, 됩니다. 그래서 화상 전화 실제로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더라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문진하죠. 말로 물어보고 증상이 어때요?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 화상은 더 좋지. 아예 얼굴 그 안색까지도 볼 수 있고 그러니.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직접 진찰이 아닌 이런 것은 전화 화상 이것은 이제 내원 진찰은 아니다라고. 병원에 온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원 진찰인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비를 받으면은 요양급여비 그때는 무슨 죄가 될까 우리 형법상? 네, 맞습니다. 사기죄가 됩니다. 요거는 돼요. 그래서 직접 진찰 판례가 2개. 근데 시험에는 희한하게도 요것만 나왔어요 지금. 요것만. 우리 채용에도 그렇고. 근데 어렵게 내려면 밑에 거 한번 내면 이제 좀 그 틀린 분들이 있을 수 있지.